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진도 한 개씩 나갑니다. 자, 중고급 편에서는 지금 사실 아주 지금 고급은 지금 자꾸 시간이 지금 덜 나는데 고급도 내가 뭐라 하노 뭐 열 몇 개를 과정을 같이 내가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지금 틈이 안 납니다. 그래서 고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진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있지만 내가 꼭히 또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내용을 지금 저 이상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또 우리 여기 선생님이나 저기 뒤에 선생님들 고급을 내가 짬짬이 조금씩 준비해와도 시간이 안 되고 늘 이랬는데 좀 앞으로 좀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저는 생각하지 못해서 저는 초급이라도 전혀 관계 없으니까. 아, 예, 예. 저는 생각하고 본 보고 예, 예. 저는 몰라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학기 수업하는 방향이 우리 120분 중에 20분 빼면 100분이잖아요. 그 100분을 뭐 기초를 4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334로 하든 그지 343으로 하든 이제 이렇게 내가 이 할애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기초를 하다가 뭐 기초 과정에서 또 30분 갖고 짧고 이래 하다 보니까 시간 안배가 지금 제가 조금 좀 잘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여하튼 조금 더 고급 과정에서는 제가 조금 더 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급 과정도 또 들어보시면은 이제 우리 기초 과정에 계시는 분들도 또 때로 또 쓰여질 수도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 할애를 좀 더 안배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우리 고급반 계시는 선생님들한테는 미안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자 우리가 보자 중고급에서는 지난 시간에는 73쪽에 육친의 상생상극 응용하는 그거 했지 그거 했거든요. 73쪽에 72쪽입니까 3쪽 그죠? 72, 3쪽에 보시면 그렇죠. 육친의 상생상극 응용하는 거 그지? 그거 했습니다. 그거 했죠. 그 명을 그려놓고 그 일간과의 관계 상생하느냐 상극하느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타고난 명예 내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제 풀어보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요 16가지의 내용들은 내가 상생해주고 내가 어느 주 그죠? 어느 궁에다가 상생해주고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상극을 해주고 또 아니면 내가 상생을 받든지 또 아니면 상극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의 어린 시절이든 뭐 우리 그 조상님이든 우리 뭐 육신적 관계나 육신적 사회적 관계나 이런 내용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다음 쪽에 그 십성의 특성이라고 있습니다. 십성의 특성, 이 특징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지금 내가 그 내용을 많이 해놨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이 육친과 십성의 내용들을 좀 다양하게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하게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해놨는데 자 오늘은 그 십성의 특성 그 74쪽입니까? 야, 5쪽인가 그거 있죠. 그거 좀 봐주시면 좋겠고 자 비견급제 제일 처음에 비견급제 십성의 특성 자 그 네모의 그림 안에 제일 위에 비견 있고 그 밑에는 급제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우측편에 보면 비견은 주체성 이래 나왔습니다. 그죠? 비견은 주체성. 그 지금까지 우리가 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프린트물 2장 드린 그 내용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비견급제는 근본적으로 주체성을 강화시켜 준다. 비견급제가 내 사주에 많거나 또 강하게 자리하고 있거나 그것을 신강자라 하지만 따지면 신강자나 비견급제가 많이 있거나 강하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체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데 비견과 급제는 조금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비견은 그나마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일간한테. 그런데 급제는 말 그대로 급제거든요. 급제. 이 재물을 급탈해 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재물은 남자한테서는 여자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또 여자이기도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남자한테서는 그런 관계죠. 그것을 급탈해 간다. 내 것을 뺏어 간다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급제는 재물을 뺏어 가는 거잖아요. 누구한테든 이 재물을 뺏어 가는 게 급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견은 나와 같은 거잖아요.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같은 거예요. 그래 같은 비견은 나와 같은 거라서 같이 도와주는 거지만은 요거는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오지만은 급제는 똑같은 거지만은 그죠? 업장만 다르고 똑같은 거지만은 결국은 나한테 다가오는 목적이 요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본다. 그죠? 자, 그래서 비견급제 다자는 주체성을 상당히 높이기도 하지만은 비견의 특징은 이래서 비견이 많거나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게 자, 뚝심이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굉장히 독립심도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급제도 한번 볼게요. 급제도 같습니다. 급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급제란 경쟁심. 내 걸 뺏어 가려고 하니까 나는 어떨까요? 안 뺏기려고 자연히 방어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심이 상당히 강해진다. 주체성도 강하지만 경쟁심도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우월감. 그것도 경쟁심이니까 당연히 또 지기 싫어하는 거. 이러한 성품을 근본적으로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급제의 경쟁심이란 오히려 이게 이제 비근급이 같이 혼재할 때 그죠? 더욱이 더 나타난다. 그러면 또 거기서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재물에 탐을 냅니다. 내 걸 안 뺏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죠? 경쟁심이 막 이렇게 또 지기 싫어하는 우월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괜히 그 재물을 탐을 내야 돼. 재물에 욕심을 내기도 한다. 그런 것까지 추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명에 이 급제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의 상황에 따라서 재물욕이 강할 수도 있고 그 재물욕이 강한 게 이제 이 남들한테 보여질 수도 있어요. 내가 상당히 주체성도 있고 이러지만은 급제가 내 위에 천간에 떠 있으면 이제 그러한 모양새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안 그래도 될 텐데 굉장히 나름대로 이 사람 참 뭐 좋아 보이고 참 남들한테 봉사도 잘하고 내 주체성이 강하면서 뭐 베풀기도 하겠죠. 그래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뭔가 이 재물의 탐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이 급제의 모양이 그렇다. 그 다음에 식신상관은 옆에는 오른쪽에 보면은 삶의 수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의 수단이다.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식상은 내에서 나간 게 내가 베푸는 게 식상이고, 그죠? 식상의 마무리는 재성이죠. 재성은 재물 또 결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행위, 내가 또 표현하는 것, 내가 뭔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벌기,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 과정, 이런 걸 식상이라 한다는 거죠. 표현하고. 명리학적으로. 육친과 십성에서 명리학적으로는 식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식상은 또
식신과 상관으로 나누어진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식신은 긍정적으로 드러나고 상관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 보는데 식신은 나와 내가 그대로 생해 주는 것이 식신이고, 그죠? 나와 이 상관은 내가 직접이 아니라 급제가 해줘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생해 주는 요 식신은 그래서 상당히 그대로 생받기 때문에 일관성을 뜻합니다. 일관성.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상관은 이 일관성이 아닌 상당히 적흥적이다. 적흥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지에 식상이 있는 사람은 또한 일지에 상관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식상은 그래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책은 어떻습니까? 영구하고 궁리하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 한우물을 파는 성향이 강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상관은 어떻습니까? 한우물을 파는 게 아니고 그 환경에 잘 적응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뭔가를 사업을 한다. 예를 들자면 식신자와 상관자가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식신자는 과거에서 그 해오던 대로 그저 뭔가 뿔이 있는 것으로 이제 일관성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상관자는 어떻습니까? 이 현실에 맞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아이템이 이 환경에 어떤 아이템이 맞겠다라는 것으로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죠. 상관이. 단지 상관은 뭘 극한다? 나의 정관을 극하잖아요. 그 정관은 나를 지켜주는 건데, 나를 보호자, 지켜줘, 나를 책임져 주는 건데, 그걸 나를 안정적으로 지켜주려고 하는 이 정관을 해치기 때문에 상관은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식신자, 식상자는 삶의 수단으로 쓰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느냐. 그죠? 이렇게 보지만은 내가 어떤 것으로 내가 돈을 벌느냐. 이렇게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식신은 그 책에는 영구하고 궁리하고 이런 성향이 상당히 짙고, 그러면서도 식신은 식도락가가 많고 또 손재주가 좋고 음식도 잘하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 쓰는 일도 머리 쓰는 재주라 하면 이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막 몰두하는 거,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 이제 그런 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상관이라 하면 그 식신과는 조금 달리 상당히 적극적이고, 상관은 따지고 논리적이고 개혁, 똑똑하고 굉장히 똑똑하겠죠. 식신보다는 현실에 잘 맞추니까. 현실에 맞추니까. 그래서 상관자는 이 말재주 특징이, 상관자의 특징은 그래 식신은 손재주 이런 건 있지만 머리 쓰는 재주 있지만 상관자는 말하는 솜씨가 아주 탁월하다. 그런 재능이 탁월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상당히 상관은 상관대로 장점, 식신은 식신대로의 장점. 그래 이제 이 상관이 단지 우리가 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정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정관이라 하면 규정과 규칙, 그런 어떤 규범 이런 것을 뜻하는데, 그럼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게 상관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도리 이런 게 있는데 그 상관자들은 그걸 다 깨기 때문에 이제 그래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가 부정적으로 그래서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또 뭔가를 대책을 찾은 방안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 십성의 특성은
여러 가지로 써야지는 거예요. 저 앞시간 때 우리가 6신과 10성을 할 때 그 심리적으로 또 작용한다라는 것도 했지 않습니까? 식신의 사회적으로 쓰여지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6신과 10성의 특징들을 다양하게 내가 이 공부를 알아놓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직업적인 것이나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많은 내용을 기록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재성으로 갑니다. 재성은 정편제로 나눠주죠. 나눠주는데 재성은 우측편에 보면 재성은 재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활용하려는 마음, 책에 고려 되어 있죠. 그 다음 결과물, 무제사주는 돈 쓸 줄 모른다. 그래서 갈로 열고 알부자, 저축만 한다. 고려 나는데 재성다자는, 그죠? 재성다자, 재성이 강한 자는 재물을 활용하려는 마음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성의 운에서 재물을 식신생재가, 식상생재가 잘 돼 있으면 재물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뭐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뭐 주식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재성이 없으면, 그래서 무제사주를 했잖아요. 무제는. 그래, 재성을 사용할 줄, 여기서는 재성이 재물을 활용하려는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무제는 어떻습니까? 이래 재성을 활용하려는 마음이 없어진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여러 가지가, 없으니까 돈이 들어왔어. 들어왔으면 내가 의아할 줄 몰라. 재성이 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식도 하다가 홀라당 까물 수도 있고, 어제 전답이라고 뭐 길모통이 좀 사놨는데 그게 무게 갖고 오르나하고 집도 못 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게 갖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에이구 그것보다 활용할 줄을 모르니까 어디 갈 때 어디 있습니까? 돈 집에 처박아 놓거나 어디밖에 갈 데 없잖아요. 그래서 무제사주자가 알부자들이 많다. 그래서 그렇겠죠. 돈을 활용할 줄 모르니까 그 돈을 뭐 그냥 가만히 놔두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무제사주는 제가 많으면은 결과에 대한 또 이 결과물이잖아요. 식상에 대한 결과물. 그죠? 결과물에 대한 것도 굉장히 결과에 대한 굉장히 중시하겠지만은 무제사주는 또 그에 대한 마음이 다르다. 그런데 편제와 정제가 또 다르더라는 얘기죠. 그 편제와 정제가 다르다. 편제는 책을 전해야 돼요. 편제는 이 10개의 십성 중에 편제는 성격이 가장 급하다.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 그 다음에 큰 돈에 관심이 많다. 부동산적 재물이고, 그러면서도 이 편제자는 유흥,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정제는 그 밑에 보면 알뜰하고 살뜰하고 이제 이런 성향이거든요. 일지에 만약에 정제를 깔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고 꼬박꼬박 내가 월급쟁이 스타일이거든요. 크게 안 하려고 한다. 내가 버린 만큼만, 내 한 만큼만 정당한 재물, 정제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편제는 편중된 거, 보리밥대기 갖고 이익은 낚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갈라 하니까 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꺼번에 많은 걸 얻으려고 하니까 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직업적으로는 심판자들, 심판 보는 사람 아니십니까? 심판 보는 사람들은 편제자들이 아주 이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편제자들이 순식간에 뭔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급하게 판단해야 되니까 심판자들은 상당히 그렇다. 이 편제의 재능이 심판자들한테는 상당히 잘 쓰여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편제는 또 사업적으로도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편제는 제가 이제 이 편제적자는 유형을 상당히 적입니다. 왜냐하면 정제는 내가 한푼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를 가기 전에 그 과정에서 상당히 과정을 중시합니다. 내가 뭐 10만 원 뭐 올해 뭐
뭐 월급을 받아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하고 이래갖고 뭐 1년을 하고 뭐 1년 뒤에 뭘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래 해서 진행하지만은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정제는 자기 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안 씁니다. 굉장히. 그 따지고 보면 정제는 째째하다라고 보여요. 편제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 편제는 어떻습니까? 내일 내 쓸 거 없어도 까져내고 오전에 쓴 거를 쓰는 거라. 웃음, 기만이. 그죠? 기만이 좋다, 안 합니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더 큰 걸 노리는 거죠. 뭐 오늘 돈 써도 더 큰 거 한 방 안 있나? 뭐 이런 그걸로 큰 것을 노린다. 그래, 편제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 편하게 이제 이런 습관이고. 그래서 이제 정제와 편제의 차이는 상당히 있다. 그죠? 그래서 성향도 그래, 성향. 정편제가 일제에 깔아놓으면은 편제는 어떨까요? 편제가 일제에 깔렸다. 그럼 그 사람 성향은 어떻습니까? 유흥. 즐기는 거잖아. 편제를 까는 사람의 여자들의 취향은 즐기기 위함인 거죠. 남자한테는 재성이 여자잖아요. 그 편제를 깐 사람은 그 사람의 여자를 잘 다루겠죠. 그 남자는 잘 다루면서도 하지만 그 편제적 유흥 또 하나는 즐기려고 그렇게 이제 이 여자를 사귐에 있었어도 또 정제인 사람은 그 보호하려고 완전히 다르죠. 여자를 보호하려고 그런 성향의 차이도 있다. 재물에도 차이고 그 사람의 성향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그래서 편제는 그 한 방을 노리거든요. 그 한 방을 노리기 때문에 많이 게으르다고 봐야 되겠죠. 정제는 어떻습니까? 내 했는 만큼 돌아온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 개미와 배짱이,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도 괜찮습니다. 상당히 정제는 그래서 책임감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느 게 유리하겠습니까? 정제보다는 편제가 유리하겠죠. 사업하려는 사람이 뭐 내가 하나 해갖고 뭐 내가 했는 만큼의 걷어들이고 뭐 내가 판 만큼 뭐 마진 10% 20%뭐 이래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밭에 툭 던져놓고 잉어 한 마리 훅 가물치 가도 꼬잡 당기고 그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또 매력이거든요. 그런 한게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편제적 성향이 더 오히려 어울린다. 그러면서도 너무 세세하게 막 계산해갖고 비즈니스를 뭐 하지 않습니까? 정제적으로는. 그럼 오히려 정제적으로는 비즈니스 하려면은 차라리 영업을 하든지, 그죠? 오히려 월급 받는 영업을 하든지 이래야지. 진짜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편제적 성향이 훨씬 더 사업적 성향이 좋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으로 가는 관은 이제 명예, 직장 이제 이걸 뜻하는데 그 편관과 또 정관이 있죠. 정관은 반듯한 정관, 편관은 이제 편중된 정관. 그 편관과 정관의 차이는 정관은 이제 관을 명예나 직장으로 봤을 때 이 정관은 이제 행정직 공직, 그죠? 행정공직. 이제 편관은 행정공직이 아닌 병권과 관련된 공직 또는 위험한 공직직에 있는 공직 이제 이런 걸 뜻하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편관이라면 경찰, 검찰, 그죠? 그다음에 위험한 뭐 소방관 이 편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편관이라는 글자는 인내심이라고 되어 있죠. 또 편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봉사를 또 생각을 많이 합니다. 편관자들이. 그래서 편관자들은 인내심이란 편관이 아까 뭐 했습니까? 나를 결국은 극한 거잖아요. 관은 나를 극했기 때문에
그 극함을 인내하면서 나는 평관을 내 명예에 평관이 있어. 그러면 그걸 계속 극복하면서 살아야 되거든. 그 명주가.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계속 극복해온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더 잘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있다. 그러면서 정관은 바른 생활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정관이 일지에 가는 사람은 참 반듯하다. 바른 생활을 한다. 아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평관은 또 좀 와일드하다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고, 좀 이래 카리스마도 있고, 법을 조금 초월한 나만의 어떤 자기 주장, 이런 게 내가 바로 법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좀 독특한 면이 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겠고, 정관. 그런데 이 정관에 여기 보면 융통성이 없다라고 이래 해놨습니다. 정관은. 그래서 공무원들이 융통성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딱 고지 곧대로거든요. 그런데 정관이, 상관은 뭐였습니까? 상관은 정관을 깨없는 거거든요. 근데 융통성이, 정관이 진짜 많이 있는 사람들은 정관이라도 많이 있으면 안 좋잖아요. 진짜 꼬리타분 하거든요. 융통성 없고. 그런 사람한테는 상관이 필요하죠. 바로 상관이 개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뭔가 눈치껏 융통성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상관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상관이 그때는 진짜 아주 유효하게 적절하게 잘 쓰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편인, 정인, 인성은 뭡니까? 글과 학문을 뜻한다. 그 인성은 아까 기초 초반에 했지만 그 지혜를 뜻한다라고 안 했습니까? 그거는 수였지만 그 수와 우리 육신 관계에서는 인성과 같다. 그래 보시면 되는데, 그것 또한 정과 편으로 나누어진다. 정이란 반듯한 거, 정의는 정이 많고 무조건적 편인 자체, 인성 자체가 수용성입니다.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거잖아요.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수용성이야. 근데 나의 후원자잖아. 내 입장에서부터 내게 누군가가 뭔가를 이야기 들려준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인성은 수용성을 뜻한다. 그래,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정편이든 간에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는다, 수용한다. 그런데 편인은 여기 보면 눈치가 빠르고 요령을 많이 피우고 조금 게으른 것도 있고,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잔소리도 있다. 그 편인을 일지에 깔은, 지난번에 누가 그런 말씀하셨나? 편인이 일지에 깔린 사람은 남편이든 여자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그 일지가 부부궁이거든요. 그러면 잔소리 좀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명팔자를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상대 내 부부가 편인이기 때문에. 그래 잔소리도 많고 좀 그렇다. 그 생각이 많고. 자, 그런데 눈치가 빠르고 요래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편인이 아마 상당히 있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의심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면 또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 편인은 뭡니까? 편인은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게 수용해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든. 근데 엄마들도 그래. 엄마도 편인성 엄마, 정인성 엄마잖아요. 정인성 엄마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뭐 정한수 해놔놓고 뭐 빌고 한 무작정 이 자식들이 잘 되기만 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머니 상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이 정인성으로 보고, 편인성은 뭐 하면 과거에 계모하면 굉장히 엄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계모가 아니더라도 엄하게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엄마들 편인성 엄마예요. 조건부로 네 엄마가 요구하는 대학은 엄마가 요구하는 대학이 아니라 자식한테 맞춰서
네가 요만 가면 이 대학만 가면 차 한 대 사줄게. 뭐 하나 해줄게. 그죠? 이 또한 이것도 편인성어머니예요. 편인성어마의 교육 방법이라. 이제 그렇게 보여.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의 책에는 편인은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것도 많지만은 편인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정인에 비해서. 아까 편관도 마찬가지고. 편관도. 편자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편제는 돈 들어오는데 그 부정적입니까? 그거는 부정적으로 볼 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인성을 커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항마라요, 항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부정적으로 보는데, 돈 들어오면 뭐, 공부 안 하고 돈만 하면 되잖아요, 공부 안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볼 때, 이 편제는 굳이 뭐, 걸과 학문을 해치는 그러한 것 외에는 뭐 크게 뭐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십상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잠깐 보면 식상생제 해놨죠. 식상생제는 자꾸 식상생제는 사업해라, 장사해서 재물을 모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하노? 아, 수업 끝났단 말이다. 상관생제는 이거 좀 남았는 거 이거 마무리하고 좀 하겠습니다. 시간은 됐는데, 상관생제는 장사가 좋다. 상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말하는 솜씨가 했잖아요. 굉장히 현실감 있거든요. 환경 주변 환경 파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똑똑하거든. 그래서 이 상관생제는 장사에서 재물을 얻어라, 이런 얘기예요. 식신생제는 뭡니까? 식신생제는 제조업 또는 전문 기술을 통해서, 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아따, 그 신경 그만해야 될, 그만 좀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